예, 프리캘큘러스. 오늘은 공간 도형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 기하 벡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 제가 이제 surface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공면이에요. 그렇죠? 공면. solid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입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solid라는 거는 이제 입체 도형인데 부피를 가지는 입체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solid라는 건 부피를 가지는 입체. 여기 3-dimensional space R3 이렇게 돼 있죠. 3차원 공간이라는 얘기고요. R3는 이제 그 실수 3개의 짝이 이루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2차원이든 또는 3차원 공간이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수학을 하기 위해서 점들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하는 것이 좌표계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coordinate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표계라는 거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방법,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미 다들 써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R2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평면인데 평면 위에 수직으로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직선을 우리가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축을 Y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직선이 하나 있으면 그 직선 위에 각 점마다 실수를 하나씩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직선이라고 해요. 수직으로 맞는다는 뜻이 아니고 숫자 하나하나가 각각의 점에 대응되는 직선이라는 뜻으로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직선에 방향을 주죠. 이렇게 방향을 주고 이 방향이 뭐냐면 요 점에 대응되는 실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Y축에도 이렇게 방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와 Y축이 만나는 점에 대응되는 실수는 X축에서도 0, Y축에서도 0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양수가 대응되고 또 Y축에서 이 위쪽에 있는 것은 또 양수가 대응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그 방향이 주어져 있는 수직으로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을 생각하고 그 직선 위에 실수들을 하나씩 대응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평면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다. 어떤 점 P가 하나 주어졌다. 그러면 이 점 P로부터 X축에 수선을 내려요. 그럼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럼 요거는 X축의 점이니까 어떤 실수가 대응되겠죠. 그 실수를 여기 이제 small x라고 썼어요. 또 Y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에 대응되는 실수가 있겠죠. 그 실수를 우리가 small y라고 쓴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면 주어진 점 P에는 X축 위의 점에 해당하는 실수 하나랑 Y축 위의 점에 해당하는 실수 하나가 대응되죠. 그 실수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써준 것.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실수의 짝만 가지면 이 점의 위치가 나타나지는 거죠. 그죠? 점이 있으면은 실수의 짝이 하나 대응되고, 거꾸로 실수의 짝이 하나 있으면은 그 점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코디네이트 시스템 중에 하나인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각각의 점 위에 실수의 짝이 하나씩, 실수 두 개가 대응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R2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R2 평면이라는 거는 각각의 점에 실수의 짝이 대응되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R2라는 거는 원래
실수 곱하기 실수를 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수 두 개 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R2의 뜻은 여기 이제 실수 두 개를 짝지어 놓은 것들의 집합인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R 곱하기 I라고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단순히 실수의 짝의 집합일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것이 평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R2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R2상에 점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리는 그냥 이렇게 정의됐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한 점의 좌표가 x1, y1, 다른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사실은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x축의 평행하게 요선을 생각하고 y축의 평행하게 요선을 생각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겠죠. 이게 x축의 평행하고 이거는 y축의 평행하니까요. 이 거리의 제곱은 이 두 변의 거리의 제곱이 될 텐데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은 y 값은 같고 x좌표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x2 빼기 x1 절대값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여기는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y2 빼기 y1의 절대값. 제곱해서 더하면 이 선분 P1, P2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거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R3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간, 3차원 공간을 위한 코디네이트 시스템, 좌표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R2인 경우에는 한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두 개를 생각했는데 R3에서는 한 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 세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선이 세 개가 있죠.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직선들은 서로 다 수직이에요. 이렇게도 수직, 이렇게도 수직, 또 이렇게도 수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직선마다 방향을 줘요. 그리고 이름을 줍시다. 하나를 X축, 하나를 Y축, 나머지를 Z축 이렇게 이름을 주는데 이제 이 각각의 축마다 증가하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X 증가, Y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번째 축, Z축이 있을 텐데 얘는 어느 방향으로 증가해야 되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게 이런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공통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고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right handed 룰, 소위 오른손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검지에 해당하는 거를 X축, 그다음에 중지에 해당하는 거를 Y축. 그러면 이제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있겠죠? 그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Z축의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검지, 엄지, 중지, 엄지. 이렇게 표준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3차원 공간상에 점 P가 있다 그래요. 점 P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 X,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 있겠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점 P로부터 X, Y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수선을 내려요.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다시 X축에 수선을 내려요. 그리고 또 Y축에 수선을 내려요.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X축의 점과 Y축의 점에 해당하는 실수가 있겠죠? 스몰 xy라고 썼고 본래 점 P로부터 Z축에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또 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스몰 z라고 써요. 그러면 주어진 점에 대해서 x, y, z 세 실수의 짝이 얻어집니다.
이 점피의 좌표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좌표가 주어져 있는 3차원 공간을 뭐 R3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R3라고 쓴 의도는 실수 3개가 짝지어져 있다는 뜻이죠. 집합으로 보면 그냥 세 실수의 짝의 집합이 R3예요. R이 3개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게 단순히 집합이 아니고 이 집합에 해당하는, 즉 이 각각의 실수의 짝에 해당하는 점들이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R3가 이 3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R3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요 XY 값을 얻기 위해서 점피에서 XY 축을 포함하는 평면 위로 점을 내린 다음에 XY로 이렇게 손해반을 내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 점피로부터 바로 X축으로 수선의 내려도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그러면 수직이잖아요. 그럼 삼수선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도 다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Y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후에 그 다음에 X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나, 점피로부터 바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나, 그 수선의 발은 동일한 점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 성립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점피로부터 X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얻어지는 실수들의 짝이 그 점피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XY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X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편한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Alt 위에서 한 거와 같이 점들 사이의 거리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점 P1과 점 P2가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점 P1의 좌표를 X1, Y1, Z1이라고 하고 점 P2의 좌표를 X2, Y2, G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거리라는 거는 이제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가 될 텐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또 다른 점을 하나 더 생각을 해요. 이 점을 보면 특징이 점 P1하고 Z 좌표값이 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XY 좌표는 점 P2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XY 좌표를 유지하면서 Z 좌표값만 바뀐 거니까 결국 이게 수직으로 내려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결국 이 세 점이 직각삼각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요거 길이의 제곱, 요거 길이의 제곱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실은 요 길이는 또 여기가 만약에 요 방향이 Y축, 요 방향이 X축이었다 그러면 요 거리는 X1, X2의 차이가 되겠고 요 길이는 Y1, Y2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수직이죠. 그러니까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의 제곱을 하면 이 길이의 제곱이 나오죠. 이 길이의 제곱에다가 Z좌표의 차이의 제곱을 더하면 이 선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 P1, P2의 거리는 요 X, Y, Z 각각의 좌표의 차이의 제곱을 더한 것이다. 제곱해서 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길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좌표계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 좌표계를 활용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앞에서 이제 평면 위에 존재하는 도형들을 나타내는 이 위해서 그 평면 위의 좌표를 사용한 좌표를 변수로 가지는 방정식들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소위 2차 곡선들이 그러한 그 2차 방정식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곡선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 위에 있는 안에 있는 도형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방정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 이것이 만약에 3차원 공간상의 어떤 도형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이라면 그 얘기는 뭐냐면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의 좌표를 x, y, z라고 했을 때 그 점의 좌표들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어진 변수가 3개죠. 왜냐하면 3차원 공간이니까 좌표가 3개예요. 그렇죠? x, y, z. 그러니까 그 점의 좌표를 가지고 어떤 제약 조건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x, y, z가 다 나와야 되니까 변수가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변수가 3개, 그러니까 좌표 x, y, z가 요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도형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여기 밑에 그대로 썼군요. 좌표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R3 안에 점들의 집합이다. 얘네들은 결국 이거는 여기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x2, y2, g2가 0, 0, 0 모든 좌표가 0인 점, 즉 그 세 축이 만나는 점이죠. 그거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점. 기원이 되는 데는 시작이 되는 점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이게 x2, y2, g2가 0이라고 하면은 이건 x1 제곱, y1 제곱, g1 제곱이라는 식이 되겠죠.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점으로부터 이들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의 제곱이 1이니까 거리가 1인 거죠. 즉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 그렇죠? 구. 야구, 축구할 때 구자인가요? 둥글다는 얘기죠? 둥근 어떤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phere라고 얘기를 해요. sphere. 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니까 요 원점으로부터 그 거리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반지름, radius라고 불러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 이 구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은 0,0,0 인 점을 중심점으로 가지면서 반지름이 1인 스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이 1인 9. 반면에 만약에 식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 이하 1이거나 1보다 가까운 점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떤 도형이에요? 여기 요 껍데기뿐만 아니고 요 스피어 안에 있는 점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껍데기뿐만 아니고 껍데기 내부에 있는 점들까지 다 포함된 거, 즉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꽉 차 있는 거를 우리가 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구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쓰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게 sphere, 벌 그러면은 속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역시 반지름은 1이고 중심은 원점 0,0,0인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형을 우리가 이건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이죠.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응용하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x 빼기 1의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3의 제곱이 25다. 그러면 이거는 5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보면은 1, 2, 3인 점으로부터의 거리죠. 즉 1, 2, 3으로부터 거리가 5가 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중심점이 1, 2, 3인 거고 반지름은 5인 거죠. 그러한 스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간단히 금방 알아볼 수 있는 3차원 공간상의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좀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 자, 3차원 공간상에서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보면 이게 이 점들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z는 아무 조건, z좌표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모으기만 하면 돼요.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이 1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z값은 아무거나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z축인데 만약에 z값이 1인 점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z값이 1인 점이 뭐예요? 뭐 흡사 높이가 1인 점들이니까 여기 이 z 요 점과 수직으로 z축을 만나는 평면 위의 점들이 죄다 z 이퀄 1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얘는 이 녀석은 xy 좌표가 1이기만 하면 돼요. 제곱한 게. 그 얘기는 뭐냐면 z 이퀄 1에서 거리가 1만큼 떨어진 거. 즉 이러한 원이 되겠죠. 이 평면상에서 Z축의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죠. 이게 Z 이퀄 0일 때도 그럴 거고요. Z 이퀄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럴 거야. 그렇죠? 모든 Z 값에 해당하는 평면에서 이런 원들이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다, 이런 원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어때요? 둥그런 원들이 계속 이렇게 Z축을 따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들의 집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실린더라고 불러요.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사실 이거는 Z값에 한도가 없어요. 모든 Z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모든 Z에 대해서 다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확히 하면은 무한한 실린더죠. 그래서 인피니트 실린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식이 z 이퀄 3이다. 이거 좀 전에 봤지만 z 이퀄 3이다. 이거는 xy 좌표에 아무 제약이 없고 z값만 3이면 돼요. z좌표만.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z값이니까 흡사 높이를 생각하면 3층에 있는 거죠. 3층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요 점들이 이루는 도형은 Z축하고 수직으로 만나고 요 점에서 Z축과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Z 이퀄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1이 있고 요 점이랑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 Y 이퀄 5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Y축이랑 요 점 5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봅시다. x 빼기 2y는 0. 이게 여기가 2차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R3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 식을 만족하는 점들은 뭐겠느냐. 일단 생각하기 좋게 그냥 Z는 잊어버리고 XY 평면에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XY 평면에서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Y는 2분의 1 X니까 길기가 2분의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XY만 놓고 봤을 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XY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하면 Z 이퀄 0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Z값에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Z가 1이면서 이걸 만족해도 되는 거고 Z가 2이면서 이걸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요 y 이퀄 2분의 1 x라는 직선을 z축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수직으로 z축을 따라서 움직여갔을 때 나타나는 자취에 해당하는 도형. 그렇죠? 이게 x 빼기 2y는 0이라는 도형이,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평면인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어색한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z 이퀄 0이면서 이식을 만족하는 도형. z 이퀄 1이면서 이식을 만족하는 도형.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z 이퀄 0이면 xy 평면에서 이식을 만족하니까 어떤 직선. z 이퀄 만약에 1이라고 해도 이 평면에서 마찬가지로 y는 2분의 1 x를 만족하는 직선. 그러니까 모든 z 평면에 대해서 이런 직선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렇게 되면 여기 XY 평면에 해당하는 이 XY 평면에서 이 Y 이퀄 2분의 1 X라는 직선을 Z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얻는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면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게 평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을 좀 써볼까요? 자, 요거는 어때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 이하이고 1 이상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구가 있고 같은 중심의 반지름이 2인 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 요 반지름이 1인 구의 바깥에 있으면서 반지름이 2인 구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구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사이에 있는 점들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z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반지름이 1인 구와 반지름이 2인 구 사이에 있는 거죠. 사이에 있는 점들인데 그 중에서 z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걸 반으로 잘라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 반지름이 1인 구가 있었을 거고요. 반지름이 2인 구가 있었을 텐데 그 두 구 사이에 있으면서 z좌표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구가 있으니까 움푹 파여 있겠죠 안으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있는 도형 영역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들 중에서 좀 간단히 금방 알 수 있는 것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 주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